안녕하세요. 호호 패브릭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같이 해주실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어서 제가 이거 끝나고 바로 유튜브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뭔가 응답을 해주신 분들이 한 11분 정도 계신데 이게 처음에 파일 열 때 캔버스 크기 몇으로 여냐고 제가 여쭤봤었는데 대부분 정사각형으로 4천으로 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왠지 뭐 때문인 것 같냐면 저는 애쉬 때문일 것 같아요. 맞나요? 근데 이게 애쉬에서 4천으로 꼭 뭐 업로드를 해라 이런 기준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얘기하는 게 대부분 정사각형으로 열면 썸네일 만들기에도 좋고 이것저것 제작할 때도 좀 편하긴 한데 사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는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다른 어떤 외국의 작가님은 좀 가로로 긴 걸 많이 올리시기도 하고 그게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편하게 작업할 수 있긴 하니까 그래서 정방형을 고집을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뭐 패턴화를 할 때 좀 정사각형으로 해야 계산하기가 조금 더 덜 귀찮은 그런 것도 있긴 하죠. 그리고 사실 애쉬에는 12인치가 많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12인치 그 테마에 맞춰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디지털 페이퍼는 왠지 12인치 정방형으로 열 것 같아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 근데 이게 아마 3600 픽셀일걸요 12인치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12인치 했을 때 얘를 픽셀로 다시 전환하면 아이고 이게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인치로 하고 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는 건 다 아시죠? 캔버스에 들어가서 요 맨 밑에 있는 캔버스 정보를 선택을 하면 그 물리적인 크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픽셀로 보면은 이거는 2400이네요. 그래서 사실은 12인치나 뭐 3600 픽셀이나 4000 픽셀이나 올릴 수 있는 그 최대치로 어쨌든 작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뭐 그런 클래스 같은 것들도 많이 들으시니까 그런 데서도 정방형으로 좀 많이 가이드를 주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직사각형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굳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정방형이 편한 분들이 많다 보니 오늘은 정방형으로 열고 싶어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떤 크기로 열어야 되나 그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캔버스 열 때마다 하는 그 고민을 줄이는 가장 큰 방법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목적을 먼저 생각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 목적이라고 지금 말을 해버리니까 뭔가 의리의리한 걸 생각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 거 말고 내가 이거 그려서 애쉬에 팔 거야. 아니면 나 이거 그냥 그려서 블로그에 올릴래. 그냥 그 정도 목적? 그 정도만 있어도 사실 충분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4천에 4천짜리로 많이 연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까지 버릇대로 4천에 4천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정사각형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완성된 모습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의도한 바대로 그 크기를 표현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 4000 픽셀을 먼저 그 실제 크기로 한번 체크해 보는 거는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4000 픽셀이라는 게 50cm거든요. 508mm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줄자로 좀 보면 이 줄자로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보면 파우치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얘도 아이패드 파우치 같은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아이패드 파우치를 만들고도 남을 그런 크기인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만들 그 4000 픽셀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12.9인치짜리 그 아이패드 프로인데
이 화면에 딱 2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이 화면에 2배가 되는 게 4000픽셀.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큰 거죠. 하나의 리핏을 그렇게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자,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 디지털 화면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줄여서 볼 수 있지만 여기의 크기가 사실은 내 아이패드의 2배나 되는 엄청난 크기의 그 캔버스인 거죠. 이럴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크게 그려서 줄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를 들어 좀 작은 꽃을 그려서 이렇게 줄여서 본 게 아니라, 캔버스 크기를 줄여서 본 게 아니라 내가 그리기 편하게 이 화면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면서 그릴 수 있잖아요. 디지털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요거를 막 엄청나게 키워서 잘 그리다가 이 정도면 마음에 들어 하고, 자, 실제 그 내가 만들었던 그거 화면에 다 들어가게 이렇게 줄여봤더니 내가 표현하고자 했었던 그 디테일이 당연히 다 뭉개지잖아요, 작게 줄이면. 근데 우리는 다행히 얘를 50cm로 열었으니까, 4000픽셀로 열었으니까 요 반 정도 되는 크기가 완전히 반을 정확하게 보면 여기가 반이죠. 최대한 키워보는 거예요. 여기가 딱 반인데 이게 실제 인쇄됐을 때의 크기인 거예요. 그래서 애쉬에 판매를 하거나 할 때 이거를 내 그림을 구입한 사람이 솔직히 어떤 크기로 인쇄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최대치를 어쨌든 주는 건데 그 최대치가 이거다. 그 기준이 이거다. 그리고 올릴 때마다 그 기준을 적어주시면 좋아요. 이 패턴은 몇에 몇에 지금 이거 50cm로 열었으니까 50cm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크게 그려서 작게 줄이는 게 무의미한 이유는 지금 크게 키워서 그렸을 때 이런 2가지 뭐 농담의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색깔 좀 다르게 해서 포인트로 뭔가를 넣어준다든지 이런 디테일이 작게 인쇄하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실제로 표현될 인쇄될 패턴의 크기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4000으로 열었잖아요. 4000을 어쨌든 메인으로 할 거니까 완성된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는데, 우리가 패턴을 만들긴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대략 스케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얘가 지금 50cm라고 했으니까 그 50cm의 반이 대략 이 아이패드 반이라고 가정을 하면, 사실 이렇게 키우면 안 되고 50cm 그럼 25잖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키우긴 해야 되죠. 넘어가게 한 이 정도? 그럼 내가 대충 한번 인쇄될 크기를 그려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자잘한 1cm 정도 되는 이런 귀여운 것들이 막 반복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요걸 기준으로 하시는 거고, 저처럼 조금 그래도 크기가 있는 게 좋다 하면 요 정도 크기를 대략 그려봐요. 그 다음에 줄이시면 돼요. 계속 이 상태로 작업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실제 크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줄이시면 됩니다. 먼저 그 캔버스를 몇으로 열었던 간에 상관없이. 저는 요 정도 크기가 좋으니까 크게 한번 해보기로 하고, 사실 4000이 너무 큰 크기라 자,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크기를 정했어요. 이 크기로. 이거를 먼저 세팅을 할 건데, 그리기 가이드에 가잖아요. 가이드에 가면은 얘를 키면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밑에 보면 그 2D 격자라고 있어요. 이 2D 격자에서 격자 크기를 이제 만져줄 텐데, 일반적으로는 얘가 만약에 4000으로 열었고 뭐 패턴 하나의 크기를 1000, 그러니까 모티프 하나의 크기를 1000으로 할 거다 하면 여기에 1000으로 입력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천에서 4천에 4천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데, 이거보다 작은 경우에는 내가 요걸로 임의로 일단 대략 요거 한 개 정도의 크기를 가늠해 본 다음에 이 정도 되겠네요. 얘를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센터로 해서 보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따진 후에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은데, 크기를 맞추는 게 나중에 어려울 것 같으면 여기에 딱 그냥 딱 떨어지게 숫자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 삼아서 요걸 바탕으로 두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요 한 칸에 내가 그리려는 개체가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격자 세팅을 일단 했으니까 요거 다 그냥 삭제해버리고 요 칸에다가 이제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시면 아시겠죠? 사천이 얼마나 큰 크기인지. 그래서 사실 4천에 4천으로 올리시더라도 처음에 작업은 뭐 2천에 2천, 3,600에 3,600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좀 확장하거나, 아니면 그 상태로 여러 가지 패키지로 묶어서 파시거나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네, 끝나고 유튜브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다채롭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 나는.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큰 크기로 여는 게 유리하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내가 편한 크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잡히지 않은 경우니까 4천으로 일단 편하게 평소대로 여시고, 그 다음에 요 작업 한번 해보신 다음에 이 4천을 기준으로 내가 뭔가를 그려보니까 나는 이거 4천까지는 필요 없던데, 왜냐면 내가 그린 거를 반복을 계속 하더라, 이런 그 결과값이 나오면 나는 그 내가 반복되는 그 범위만 열어서 작업하고 나중에 판매하기 전에 얘를 확장해서 4천으로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그 4천이라는 숫자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매몰돼서 다른 작업을 못 하실 정도가 안 되는 게 더 좋아요. 자, 저는 뭘 한번 해볼까요? 그냥 혼자 좀 그리다가 다른 분들도 바쁘시면 나가셔도 되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저도 오늘 될 때까지 좀 하다가 수업 전까지 해보려고요. 네, 뭔가 그냥 기준 없이 하게 되잖아요. 혼자 작업을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디지털 상에서 다른 작가님들이 하는 거나 뭐 꿀팁 같은 거 올려주시면 그거에 좀 의지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좋고, 나중에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또 나만의 걸 또 찾아 나가는 것도 좋으니까. 주말인데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제일 중요한 건 진짜 그 실제 크기긴 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어떻게 작업하게 될지 몰라서 요즘에 그 필름 뭐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던데, 저는 필름 아예 안 쓴 지 오래됐어요. 필름을 쓰면은 너무 그 색감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서 불편하더라고요. 정말 아직 감을 못 잡는 초보예요. 크기 주제 잡는 것도 항상 멍 때려요. 맞아요. 이게 뭐 그리지 싶을 때 있잖아요. 뭐 그리지 싶을 때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장면도 사실 좀 어렵긴 한데,
그냥 머릿속에 멍 때리시잖아요. 멍 때릴 때 가끔씩 뭐 할머니 집 같은 걸 떠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맞다, 요 앞에 카페 하나 생겼는데 거기 한번 가봐야 되는데, 이런 장면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저희 그 작업실 앞에 있는데, 거기에서 가끔씩 구경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상을 떠올렸을 때, 만약에 카페를 떠올렸다 그러면 그 카페 풍경에 뭐가 있죠? 커피 머그컵도 있고, 커피의 그 원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로 시작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리다 보면은 내가 자꾸 나도 모르게 잘 그려지는 것들이 생기고, 그거는 사실 해보는 수밖에 없긴 한데, 막막해질 때는 장면 떠올리는 게 좋더라. 필름 없으면 미끄럽지 않나요? 미끄러운데 그게 익숙해지면 괜찮아져요. 저도 처음에는 너무 어색한 거예요. 솔직히 유리니까. 그리고 그 전에 쓰던 거는 그거였어요. 무슨 필름이라 그러죠? 왜 종이 필름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였는데, 제가 그림을 너무 많이 그리다 보니까 이 펜촉을 한 달 안에 2개씩 쓰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이 펜촉 비용도 만만치 않고, 이거는 펜촉은 정품 안 쓰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래저래? 근데 금방 익숙해져요. 생각보다 금방. 네, 소소한 일상으로 시작해 봐야겠어요. 깨지는 것도 무서워서 확 줄이지 못하겠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 줄이거나 키우는 거 자체가 이 픽셀의 그 모양과 픽셀의 위치를 변형시키는 거라서 당연히 깨지잖아요. 줄일 때도. 근데 요거 사용하시죠? 보관법 사용하시죠? 근데 이 보관법도 브러쉬마다 다른 거는 알고 계시죠? 이 최단 입점 쌍선 형식, 쌍사차식이 있는데, 요거 맨 위에 있는 게 그 펜처럼 브러쉬 중에 뭐 요렇게 막 엄청 왜 아트 드로잉 펜 아세요? 로트링 펜? 그런 것처럼 만년필처럼 그 엣지가 다 살아있는 경우? 제가 그런 거를 좋아하는데, 이거 드라이 잉크도 좀 그런 편이고, 머큐리랑 틴더박스? 이런 애들도, 잉크 번짐. 요런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다 살아있는 애들. 이 번지는 느낌을 픽셀로 표현한 거니까, 원래는 이제 요렇게 다 살아있어야 되는 애들, 혹은 픽셀 아트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거 변형 툴 쓰실 때 최단 입점에 해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주로 최단 입점에 해놓고, 그 쌍사차식은 뭐냐면 좀 부드러운 거 쓰시는 분들 있죠. 에어브러쉬 아니면 수채화 우리 쿠올 같은 거, 제가 많이 쓰는 거 여기다 해놨는데, 요런 거 쓸 때는 그 보관법이 요거 맨 밑에 있는 거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근데 좀 중간에 해당하는 브러쉬들은 이 중간, 내가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이거 무난한 거. 근데 저처럼 이렇게 의도가 있으면 반드시 네, 보관법을 잘 세팅을 해놔야 됩니다. 이제 봄이어서 자꾸만 이런 거를 그리게 되는데, 날씨가 너무 좋죠. 이렇게 그려봤고, 아까 제가 자꾸 지웠다가 자꾸 참, 색이 이 정도 해서 키워서 보면 얘보다는 살짝 커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하는 방법도 사실 있긴 해요.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제가 되게 많이 항상 알려드리는 거라 지겨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얘를
해당 크기에 맞춰서 여는 건데 그거는 아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4천에 4천으로 열었죠. 그리고 하나의 크기가 몇이었는지 보여드리면 자 4천에 4천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요거 보조 들어가서 여기서 격자 크기 400으로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400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10개죠. 당연히. 그러면 이 10개짜리 400에 400 픽셀이 10개 있는 거, 그 중에 한 조각을 갖고 오면 돼요. 그래서 계속 그 가이드로 이제 보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면 400에 400 픽셀이 일단 동일한 그 컨디션으로 열어주고 색 아무거나 부은 다음에 자, 정보에 들어가서 또 우리가 물리적 너비 높이 볼 수 있잖아요. 5cm예요. 아까 우리 510 나왔으니까 얘는 이제 51인 거죠. 자, 얘를 모두 복사하기에서 아까 우리 작업 중인 이 화면으로 가져가요. 아이패드 포장 지금 뜯으셨대요. 아, 너무 부럽다. 아이패드 이번에 M5 사셨나요? M5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며칠의 간격을 두고 M4를 받았습니다. 노트북. 아, 아까워요. 하여튼 우리 이거 5cm로 지금 열었잖아요. 그럼 이 크기로 얘를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대략 이게 반 크기가 될 테니까 이렇게 한번 키워볼까?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실제로 5cm를 열어서 그 5cm를 그 캔버스 안에 넣어 놓는 거죠. 가끔씩 이렇게 이 크기를 내가 그린 패턴의 크기를 가늠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겠죠. 얘만 껐다 켰다 하면서 보면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얘를 실제 크기도 실제 크기인데 얘를 계속 그릴 그 자신이 없어서 자신이 없을 때는 나의 크기는 뭐다? 요거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4천에 4천을 여는 게 아니라 4천에 지금 이거 100이었었나요? 아까 기억이 안 나. 400. 400이니까 그 크기에 맞춰서 얘를 또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게 내가 항상 여는 크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정사각형으로 만들더라도.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붙여서 넣는 걸로 완성을 해볼 거고요. 기왕 4천이라는 큰 숫자를 열었으니 아까우니까 지금 얘로 두 개가 벌써 약간 달라진 느낌이 나죠. 그 형태 툴로 그냥 위아래 반전만 시키고 막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두 개만 더 하면 될 것 같고 두 개를 이 중간에 다른 색을 넣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는 이게 기왕 4천에 4천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애써서 이거 하나를 원리핏으로 하는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하나 요 4천에 4천 캔버스 안에 들어가는 이 그림은 랜덤해 보여야 돼요. 그럼 이 중간에 있는 애들 있죠? 얘 꺼서 보면은 얘는 위에 아랫줄을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달라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이쪽에 들어가고 밑에 있던 애가 옆으로 이렇게 이게 좋을 것 같죠? 그러면 얘 켜서 보면 아이고 반대로 했다. 얘 그럼 얘를 밑으로 내려야겠다. 이렇게 하고 여기 한 줄 올릴게요. 저는 항상 그렇게 막 계획을 엄청나게 세워서 하는 타입이 아니어가지고 하면서 좀 물론 초반에는 좀 컨셉이 나와줘야 되지만 짠!
이렇게 하고 이 그리드를 이제 끄고 나서 이렇게 봤을 때 어색해 보이는 부분만 정돈하면 돼요. 그리다가 보면 그 반복되는 형태들이 어떤 흐름을, 시선의 흐름을 만들어내면 그 부분은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자, 그러면 수정하기 위해서 요런 애들 조금씩 옛날에 저 전시했었던 사장님 오셨네요. 잘 지내시죠? 너무 예쁜 사장님.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정돈이 되면 색감도 바꿔도 되는데, 색감은 이렇게 알파 채널 잠그고 나서 오른쪽으로 손가락 2개 이렇게 밀면 알파 채널 잠기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요거 눌러도 되고, 손가락 2개로 해도 되고, 여기서 포인트가 될 것 같은 애 한테만 이렇게 색을 바꾸는 거예요. 귀엽게. 봄이니까 이렇게. 뭐 그리고 패턴 많이 만들어서 내가 그 감을 찾는 것도 좋은데, 그냥 공식 비슷한 것도 하나 있어요. 이게 패턴에서 이렇게 원리핏 하나가 이 위치에 있으면 얼추 이렇게 지그재그 된다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가 들어왔다 그러면 비슷한 느낌이 여기 한 개 더 들어오는 게 나아요. 여기 한 개만 두면 이 자체에선 예쁜데 얘가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같은 위치에 걔만 보이니까 시선을 한 번 더 분산시키는 애가 추가가 되면 더 좋은 거죠. 여기다가 한 이쯤에 노란 거 말고 녹색 너무 했고, 연두빛 이렇게. 그리고 뭐 신경 쓰이는 부분 수정하시면 되는데, 사실 4000 픽셀이 실제 크기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신경 쓰일 만큼의 그 반복 범위가 눈에 안 보일걸요? 근데 이거 5cm 좀 줄여. 5cm로 보면 이게 실제 크기니까 실제로 인쇄된 면적이 요거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막 반복 범위가 보인다기보다는 오히려 일러스트가 눈에 잘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데 부담을 너무 갖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이런 거 키워서 실제 크기로 봤을 때 이 정도 느낌 비슷한 게 붙어 있어도 별로 이상하진 않잖아요. 뭔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조건 실제 크기다 라는 겁니다. 얘도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괜히 한번 돌려도 보고. 그리고 뭐 배경색 바꿔서 저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반복이 되나만 좀 볼까요? 요즘 이렇게 노란색이 예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모두 복사하기. 이거 너무 안 튄다. 얘를 복제해서 얘를 흰색으로 해. 여기에 나비 한 마리 있어도 귀여울 것 같긴 한데,
엊그제 드디어 리얼 패브릭 첫 승인 성공하셨대요. 우와, 축하드려요. 리얼 패브릭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스푼 플라워도 해보세요. 스푼 플라워, 세금 이런 쪽이 좀 어려우실 것 같긴 하지만 강아지. 여기서 제가 얼마 전에 어젠가? 그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신 분한테 피드백 드리려고 그거 뭐지? 이 패턴 테스트 하는 사이트 알려드렸는데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중에 또 다른 게 있어서 그거 알려드렸는데 요것도 있습니다. 얘는 이제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괜찮은데요?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해서 흰색 이렇게 지그재그 보이시죠? 조금 더 줄이면 이렇게 마치 얘네들이 격자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다이아 같기도 하고. 네, 애쉬 도전하셔야죠. 이제 리얼 패브릭 하셨으니까 애쉬는 세트로 가셔야 됩니다. 수익 나기 시작하면 전문가 클래스도 너무 좋죠. 자, 이거 우리가 4천에 4천으로 열고 했잖아요. 이것도 너무 좋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고 보니 내가 4천에 4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러면 요 크기로 열고 요 크기를 정성스럽게 한 다음에 확장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4천으로 되는 거긴 합니다. 일단은 4천 말고 나는 4천까지는 아니고 2천에 뭐 이것도 정강형으로 해볼까요? 1000도 괜찮고요. 뭐 다 상관없지만 2천에 2천으로 하고 색상 프로필은 반드시 요거 두 번째 있는 거 한 다음에 체크. 자, 얘가 우리 아까처럼 세팅을 하고 가도 되고요. 얘는 우리가 가정을 하고 들어간 거긴 하잖아요. 나에게 익숙한 크기. 근데 요것도 한번 뭐 입력을 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500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2000으로 열었었죠. 그 500짜리가 이렇게 4개씩 들어가는 형상인 거죠. 이렇게 하고 체크 눌러서 요 사이에 그리기만 하면 돼요. 이게 뭐예요? 어떤 거요? 스푼 플라워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얘가 500, 54, 20이고 그리고 자, 요거 한 개의 크기가 우리가 아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우리 아까 이거 4천에 4천 만들어서 요 하나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 요 작은 조각 하나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얘가 10개 들어가니까 400짜리 만든 거.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할 수도 있는데 더 쉽게, 더 귀찮은 분들을 위해서 얘를 복제합니다. 하나 더 복제해서 요 크기로 자르면 돼요. 사실 그 정도의 크기가 필요할진 모르겠지만 여기 캔버스에서 이번에는 이 첫 번째 들어가서 쭉 줄이면 됩니다. 요 하나에 해당하게. 물론 여기다가 수치를 입력해도 되는데 여기다가 기왕 요거 가이드 켰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500에 500 이렇게 나오죠.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하고 오케이 누르면 요 녀석이 그 크기가 가이드 크기가 돼주는 거죠. 여기로 들어가서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똑같죠? 자, 그러면은 요 하나의 크기는 우리 아까 어디서 할 수 있었냐면 요거 만들 때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캔버스 정보에서 항상 이 물리적 너비 높이를 알아서 이거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된다. 지금 6.4예요. 그러면 얘도 6.4인 거예요. 얘가 이었고 그래서 이게 6.4니까 요 한 칸의 크기가 6.4란 얘기입니다.
줄여서 한 이 정도? 거의 정확하게. 이게 실제 크기예요. 그럼 실제 크기를 놓고 봤을 때 저는 확실히 이렇게 큰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그릴 건데,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거 옆에 있는 걸 보면 이런 거, 저는 이제 실제로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크기를 항상 체크를 해요. 어떤 크기가 나에게 제일 예쁘다고 생각이 드는지. 그래서 얘가 지금 4c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요 정도 세로로 재볼까요, 이거는? 세로로 재면 얘도 4cm? 야, 취향 기가 막히네요. 그거 치고는 좀 많이 크다. 4cm. 저는 사실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4cm거든요. 실제로는 4cm를 더 선호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걸로. 하지만 그릴 때 아니면 이렇게 제품으로 만들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사실 더 크게 그려요. 이게 뭐 이런 애들은 또 크니까요. 피망이랑 이런 애들. 아까는 방울토마토여서 좀 그랬고, 이거 양파나 이런 애들은 잴 수 없지만 하여튼 크니까. 아까 패턴에 화면 쫙 나왔던 거, 이거 패턴 만든 거 체크해 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저는 여기 선호합니다. 댓글로 남겨드릴까요? 지금 pyung.com 네, 남겨드렸어요. 한번 봐주세요. 좋습니다. 거기 좋아요. 거기는 요거 그냥 테스트할 때 진짜 편해요. 복붙이 제일 좋거든요. 손가락 3개 쓸어내려서 왼쪽에서 3번째 모두 복사하기 누르고 그냥 가요. 아까 거기로. 테스트할 수 있는 사이트로 가서, 근데 꼭 사파리로 열어주세요. 자, 여기 페이스트 있거든요. 페이스트에 붙여넣기 해도 되고, 여기 밑에 아이콘 뜨면 이거 눌러도 돼요. 그래서 허용하면 이렇게. 이 슬라이더는 뭐냐면 원리핏 크기, 타일 크기 이렇게 변형시키는 거예요. 호호 선생님, 소잉도 직접 하시나요? 저는 완전 곰손이라서 소잉을 직접 하는 거는 샘플 만들 때만 제가 대략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전문가분께 가져다 드립니다. 그래서 오바로크랑 이런 건 다 있는데 매우 새 거예요. 거의 한 번씩만 해요. 내가 이 정도 해보고 싶다. 시간이 없을 때는 심지어 그냥 옷핀으로 꼽아서 갖다 드릴 때도 있긴 해요. 소잉 잘하시는 분들께 맡기는 게 제일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도 이제 해볼 수 있죠. 얘가 6cm, 아까보다 사실은 한 1cm 큰 크기잖아요. 이번에는 꽃 말고 꽃 할까? 요즘에 꽃 그림이 너무 그리고 싶어서 꽃을 좀 그려볼까나요? 이게 이제 실제 크기이고, 뭐가 좋을까요? 녹색. 아까 카페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카페에 있는 거 그려보는 거 어때요? 빵 같은 거? 너무 좋아하는 소금빵이랑 또 뭐 있죠? 프레첼?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역시 보고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안 되겠다. 빵오 쇼콜라. 빵오 쇼콜라랑 컵케이크. 일단 뭘 그리든 간에
실루엣을 먼저 그리세요. 형태를 먼저 보시면 그 안에서 수정하는 건 또 쉽잖아요. 나만 알아보면 됩니다. 이상해 보여도 나의 이상함을 견뎌내면서 그리는 거예요, 원래. 빵 중에서 또 뭐 있죠? 그 외에 스틱 같은 그런 빵도 있는데, 저 꽈배기를 그려야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추러스라고 해야겠다. 추러스 2개. 그 다음에 꽈배기.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고, 한국식 꽈배기. 바게트. 빨미깨래? 빨미깨래?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생긴 거, 이거 퀴나망 뭐 이런 건가? 빨미깨래. 소보로빵.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빵이에요. 너무 좋아해요. 소보로빵. 소보로빵이 될 동그라미. 그리고 바게트. 바게트는 그 뾰족한 트레디셔널 바게트로. 빨미깨래? 많이 들어봤는데. 하여튼 이렇게 하고, 하나가 없다. 엄마 손 파이에 초콜릿 묻힌 거? 그 결 있는 거요. 어머머머. 그거 진짜 맛있어요. 세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그거 맞죠? 페스츄리 같은? 너무 맛있어. 봄이 되니까 막 맛없는 게 없어요. 다 너무 맛있어. 자, 이제는 이렇게 했잖아요. 얘 잠깐 끄고. 처음에 어떤 컬러로 했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제가 하는 방식 알려드리면, 저는 일단 배경을 끄고요. 여기에 그렸던 초벌 그 실루엣을 일단 밝혀요. 흰색으로 밝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알파 채널 해서 할 때도 있고, 뭐 지금은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냥 클리핑 마스크로. 알파 채널을 하면 이 레이어 자체를 훼손하는 거니까 좀 되돌릴 때 되게 귀찮거든요. 또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 클리핑 마스크 써서 지웠다가 다시 뭐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요즘에 좀 많이 쓰는 이거 노웨어 엘스. 얘는 되게 특이한 그런, 뭐랄까, 수채화 같은데 또 이렇게 뾰족하게 쓰면은 또 꾸덕하게 올라오기도 하고. 우리 수강생분이 알려주신 덕분에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였죠? 소금빵이었는데 참. 이 브러쉬의 그 좋은 점은, 얘 지금 노웨어 엘스거든요. 얘랑 꾹 누르면 동일한 애로 바뀌어요. 동일한 애로 손가락 문지르기 툴로 바꾼 다음에 여기다가 꾸덕꾸덕하게 해주면 요런 텍스처가 나옵니다. 색을 끌어오는 애예요, 얘는. 그리고 불투명도나 이런 크기 조정해서 하면은 수채화 같은 걸로 분명히 시작했는데 뭔가 밀도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버려두고, 이 필압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애라서 필압을 거의 쓰고 싶지 않다 하면 이렇게 길게 잡고, 이렇게 힘 없이 힘 빼고 이렇게 하면 금방 그라데이션처럼 되죠. 또 꾸덕꾸덕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짧게 잡고 끌어서 이렇게. 뭐 우리 가볍게 그리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요거
얘를 제가 두 개를 만들었는데 이거 하나랑 1번, 2번. 1번은 커스텀 안 한 거고 2번 좀 전에 쓴 게 커스텀 한 거예요. 좀 두껍게 하고 싶어서. 원래는 이렇게 얇은 애예요. 그쵸? 길게 잡기 이거 그냥 똑같아요. 이 프로크리에이트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그 그래픽 엔진 발키리라는 그 그래픽 엔진 때문인데 이게 진짜로 그 애플의 그 속도? 그런 거랑 되게 잘 맞춰서 개발이 된 그래픽 엔진이어서 그 속도 같은 게 진짜로 거의 딜레이가 없어요. 제가 써본 모든 앱 중에서 가장 빠르게 내 손을 그대로 따라가는 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필 잡거나 이런 것들을 더 진짜 연필 잡듯이 하시면 오히려 더 결과물이 좋을걸요. 프로크리에이트에서는. 오늘 일요일이어서 이 앞에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모여 계세요. 이 브러쉬도 괜찮네요. 저는 이거 원래 번지기 할 때 많이 썼는데 나쁘지 않은데요? 이렇게 톤이 너무 다르긴 한. 빵 그림 보고 있으니까 출출해지신대요. 전 아까 그거 먹었어요. 촉촉한 초코칩. 디저트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이 돼버렸어요. 배경 키면 배경 나중에 뭐로 할지는 모르겠긴 한데 요즘 노란색이 왜 이렇게 꽂혔는지 노란색만 딱 들어가면 예쁘다 이 생각이. 이 정도? 차분하고 과하지 않은 요 톤을 바닥에 깔고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빵집이 있고 또 카페가 있는데
요즘에 그 수의과에 열심히 또 박차를 가하고 계신 우리 수강생분들이 많이 계신데, 수의과도 너무 좋은데 그 수의과 하시면서 꼭 그 기록을 많이 해두세요. 그리고 하다가 보면은 당장은 돈이 안 돼도 뭔가 나중을 위해서 그런 좋은 소스가 되는 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당장 팔리는 거, 요즘 유행하는 거 말고도 그 우리 수강생분들이 하시는 것 중에 관심사들 있잖아요. 아, 이건 진짜 안 팔릴 것 같긴 한데 내 관심사, 이런 것도 같이 좀 계속 이렇게 아카이브 해두시면 어느 순간에 그게 또 짠하고, 야, 이거 해두길 잘했다, 이런 게 있어서. 그리고 막 애쉬 이런 데는 시장 자체가 어쨌든 국내 마켓은 아니잖아요. 국내 마켓이 아니니까 조금 더 뭐랄까, 내가 여기서 한국에서 관심받지 못했던 것들이 먹힐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조금 모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줄이면 잘 안 보여서 최대한 조금. 컵케이크는 무슨 맛을 그려볼까요? 무슨 맛이 좋을까요? 바게트가 어떻게 생겼더라? 사진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중간에 이렇게 하얗게 뭔가 되어 있었던 것 같고,
뭐 여긴 라인으로 해야겠어요. 그래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성의 없어 보이지만. 자, 이제 소보루빵. 컵케이크는 핑크색 이렇게 해볼까 봐요. 이렇게 해서 반복을 좀 시켜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갈색을 추가로 해서 지금 얘가 이렇게 하나 그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4천호로 만들 거잖아요. 계산시키고 내가 다 완성을 했다 하면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크기 변경이 들어갑니다. 설정 누르시고 중간에 이 링크 표시를 누르면 두 개 파란색이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둘 중에 한 개만 2배를 입력해도 동시에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래서 일단 4천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하나로
병합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얘 복제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동일한 위치에다가 넣고요. 우리가 얘네를 그 사천으로 만들어서 원리핏이 4천이다 하고 판매를 할 거니까 요 안에서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어요. 요렇게 해서 팔 거면 괜찮고, 요렇게 해서 4천으로 팔 거면 이 안에서 변화가 있어야 우리의 제품을 구매해 주시는 분들께도 이거 랜덤이에요 라고 말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했었던 것처럼 약간씩 형태도 변형해보고, 뭐 각도나 이런 것도 한번 틀어보고, 이렇게. 지금 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방향성이 한 개씩 있으니까 방향성을 틀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방향성이 같으면 시선이 그 시선 이렇게 길을 만들면서 흐르니까 그거는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물론 튀는 것만 바꿔도 돼요. 다 바꾸지 않아도 이런 튀는 애들만 약간씩만 바꿔도 괜찮긴 합니다. 지금 많이 튀어서 없애버려도 돼요. 근데 그 톤을 또 가지고 가는 게 좋으니까 변주를 줄 수 있는 정도로만. 그러면 얘도 뭐 1개 정도는 이렇게 하고, 체리가 뭐 여기 떨어져 있다든지 그런 걸 해도 됩니다. 왠지 저는 이 소금빵 위치에다가 이렇게 해볼까요? 얘를 아예 이 컬러가 다른 애들한테 제일 눈길이 가니까. 여기 마침 1개가 더 붙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지. 이 안에서도 섞는 게, 그럼 얘는 이 빼빼로 같은 애는 하나 띄어서 여기다 놔야겠네요. 빈칸에다가.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 둘 중에 1개 정도는 소금빵이랑 위치를 바꿔서 그 흐름을 살짝 끊어주고, 이렇게 랜덤하게. 상대적으로 이제 동그라미가 조금 보이기 시작했으니 얘도 1개 정도는 변형을 해주고, 한번 반복시켜 볼까요? 아까 거기다가 이거 2개가 좀 신경 쓰이긴 하는데,
얘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복했을 때 얘네가 튈 수도 있는데, 아이고. 나중에 이거를 없애야 될 수도 있겠네요. 여기 있는 애가 일로 가고. 이렇게 겹치는 것도 괜찮다. 얘가 줄여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아까 실제 크기가 얘보다는 컸으니까 이 정도 오거든요. 그러면 사실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줄이면 이 정도 느낌. 얘가 이제 붙으면서 좀 더 세 보이는데 그 부분이 얘랑 얘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과감하게 잠깐 글쎄요. 좀 아까 거슬렸던 부분이 있으면 그거랑 교체를 해도 되는데 뭐 엄청나게 거슬리진 않았던 것 같긴 해서 얘를 아예 비워버리고 좀 무난한 빵을 무난한 빵 얘를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나쁘지 않은데요? 얘만 살짝 밀어서 여기 사이에 끼우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그렇게 크게 막 튀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얘만 살짝 이동시켜도 되겠는데요? 이 정도? 마치 의도한 듯이. 어차피 우리 이 그리즈는 안 보이는 애고 이 정도? 여기에 뭔가 바글바글 하니까 여기에 시선을 좀 여유롭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가 없을 거면 그 대신 꽈배기는 살짝 절로 가야 됩니다. 이 정도? 여백을 비슷하게 맞추는 거거든요. 해볼게요. 이렇게. 이쪽에 아까보단 조금 내려왔죠.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내가 이 그리드를 가이드 삼아서 작업을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렇게 하나하나 마치 그 편집 디자인할 때 나중에 시각 보정하듯이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잡아가면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 한 칸의 크기 아까 우리 500으로 썼었는데 500 픽셀 그리고 그게 6.4였죠. 6.4에 해당하게 얘를 키워보면 얘보다 더 큰 사실은 지금 얘가 6.5 이렇게인데 이 크기가 실제 크기네요. 더 작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그 작업자분들이 작은 패턴을 좋아하시는데 그거에 비해서 실제로 그리시는 패턴들은 너무 크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천에 너무 이렇게 얽매이지 마시고 여러 가지 크기로 좀 작업들을 테스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좀 길게 제가 라이브를 했는데 쓸데없는 그 장면도 많기 때문에 약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또 봬요.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안녕히 계세요.